관련해서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리 씨가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을 따라도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얼마든지 재산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 2015년에 고위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 이런 것들의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개정안 직전까지는 공개를 하다가 개정안 발의하기 직후부터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니까 딸이 당연히 이제는 거부한 거를 갖다가 취소하고 재산 공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본질은 윤태곤 실장님, 뭔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냐? 예, 며칠 안 남았어요. 15일인가? 16일에 재산 등록하거든요. 우리 선거 공보를 받아보시면은 정과 재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불법은 아닌데 대선 후보쯤 되면은 공개해야죠. 예. 안 후보 측 캠프에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설희 재산이 많은지, 문중용 재산이 많은지,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로 안 후보가 해외에 이제 거액을 송금해가지고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이라면은 타격이 크겠죠. 안설희 씨가 지금 해외에 있긴 합니까? 박사과정생으로 여기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연간 한 3만 불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혼자 3만 불 정도를 벌고 있기 때문에 독립생계라서 안 했다라는 거죠. 예, 내용 한번 볼까요?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을 하면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밝혔고요.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 신고 당시 1인 가구의 독립생계 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다. 지금도 조교로 일하면서 2015년 기준 39,313달러,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건 김병민 의원님, 딸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했다가 2014년도인가요? 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존비속이라 그러죠. 부모님이나 자식 같은 경우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할 때 같이 엮여들어서 공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랑은 따로 내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입증되게 되면 고지 거부를 신청하게 되고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고지를 거부해서 순전하게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설희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건너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 거부를 했던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특히나 고지 거부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거 고지 거부를 특히나 다 장성한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고지 거부 안 하고 내가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해야 되니까 좀 동의해 주세요 하면은요 진짜 모든 예금 통장에 있는 것들이 샅샅이 다 드러나거든요. 특히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아주 민감해서 하기 싫어하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다 장성한 자녀들 같은 경우 내가 독립적으로 돈을 벌면 이거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고지 거부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냥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산가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돈을 자녀에게 뭔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을지도 모르니 깨끗하게 공개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것, 저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4월 15일, 16일에 후보자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재산 공개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를 보면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4월 15일에는 안설희 씨 재산도 공개하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돼서 하태경 의원이 새로운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새로 공개하는 게 최종 보고서고 기존에 있는 게 중간 보고서냐. 기존에 있던 것은
2007년 5월에 만들어진 보고서고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것은 2007년 6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특혜 채용이 확인되어서 그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07년 최종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다라면서 공개를 한 건데 이 최종 보고서 안내를 살펴보니까 김백민 의원님, 네. 1급 고용정보실장, 2급 행정지원팀장, 3급 행정지원팀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이게 바로 문준용 씨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징계다. 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건 결국 이와 같은 징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문중용 씨에 대해서 취업에 특혜를 준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제시했던 그 문건 자체가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최종 보고서의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사실상 이런 특혜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문건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었다라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이제 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 지시 명령을 내렸던 하나의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그러니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취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완벽하게 해명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니다 맞다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으로 고발 조치 취했으니까 재판 결과를 받아보면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재판이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공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의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떨어져 나가는 표심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 후보와 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필적 감정 요청하면 하겠다.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나를 이렇게 네거티브했던 당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문제 때문에 공개 신검을 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상승했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 공개를 했다는 최종 보고서라고 주장을 하는 노동부의 문건을 보면요. 윤태근 실장님, 일단 문재인 캠프에서 그간 보고했던 2005년도보다는 2년 뒤에 노동부 장관의 명의로 작성이 된 문건인데 직원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 및 예산 회계 분야 등 주요 업무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부침과 같이 위반 사항이 있어서 징계 처분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기관에서 뭐 징계를 받고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게 딱 이 문준용 씨에 대한 건지 아닌지 제가 요것만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이러면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다 만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다시 대선 때까지는.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왜 이혜원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 보고 꼭 나를 고발하라고 빨리. 이 고발하고 고소는 달라요. 고발을 하면은 그 상대가 내 죄 없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고발이 이어지는 게 어떤 건지 고발한다 말고 고발 이어지는 게 어떤 건지 보면 조금 재밌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아쉬운 게 아까 20대 표심이 유동성이 높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문준용 씨나 안설희 씨나 뭐 이 의혹은 모르겠고 둘 다 스펙이라든지 외형적으로 보면 둘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뭐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파슨스 스쿨에 이제 유수의 디자인 학교를 유학 갔다 와가지고 미디어 아티스트, 요즘 이제 선망받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설희 씨 같은 경우에도 유수의 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이제 뭐 공대년데, 우리 자식이 이제 잘났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자식 이상하다 싸움이 되고 있으니까 좀 씁쓸해요. 그렇군요. 이 의혹과 관련돼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10년간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해온 이야기다. 내용이 다 밝혀졌는데 언론에서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채용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해명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2007년 노동부의 문건이 정말 최종 보고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